안녕하세요.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의 이현숙 교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내용은 기업가란 무엇인지,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지, 기업가적 활동이란 무엇인지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경영전략,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과목인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이러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미국에 있는 뎁슨 컬리지라는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뎁슨 대학은 나중에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기업가 연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뎁슨 대학에 가기 전에는 경영 컨설팅에서 회사에서 경영 컨설턴트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벤처기업 CEO들을 만났고 벤처기업들에 관한 그러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소개였고요. 그러면은 저는 연구를 안 할 때는 어떤 걸 할까?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마라톤을 좋아하고 그리고 철인 3종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해볼 때 저는 아주 늙어서도 굉장히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인 3종을 굉장히 나이 들어서도 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 시각장애 안내견 홈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들 옆에서 항상 길을 안내하고 있는 안내견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내견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좀 쉴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서 안내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던 찬별이라는 개고요. 그 찬별이는 한 10년 동안 안내견으로서 봉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올해 4월 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것인데요. 그 시각장애 안내견을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라톤이나 운동을 하고 싶은데 불편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시각장애자들의 달리기 도우미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고 아직까지는 실력이 안 돼서 잘 못하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열심히 해서 제가 시각장애 그 안내견 홈케어뿐만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이번에 학습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 기업가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처럼 기업가 과정에 대해서 어떤 배우면 정말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인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 그대로 영재 기업인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전해주고 그것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칸에 하얀 백지 위에 답을 쓰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정의하는 기업가란 무엇인가, 기업가적인 정신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지금 세계의 어떤 IT 환경을 뒤흔들고 그 다음에 번역을 크게 준 뭐 스티브 잡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OS 이런 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생각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 계신 그 석자 교수로 계시죠? 안철수 교수님을 떠오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업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특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책, 자서전적인 책이죠. 아이콘이라는 그런 책들도 발간이 되고 안철수 교수님의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책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구나, 일반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벤처기업 CEO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 그때부터 벤처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벤처기업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벤처기업가의 특성, 뭐 이런 것들보다 제가 그냥 평상시에 CEO들을 보면서 느낀 그런 느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래서 벤처기업 CEO들, 성공한 CEO들을 보면 굉장히 나이하고 상관없이 보다 좀 젊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 없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시키면 다 한다. 이건 시키면 다 하는 게 어떤 의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DDR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죠.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스텝을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설마 벤처 CEO들한테 이런 게임을 내놨을 때 해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뚱뚱한 사람이 없다, 시키면 다 한다, 뭐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제가 재미있게 주변에서 CEO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그런 특징들이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매사에 열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말로 다시 축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본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예비 창업자처럼 보이는 어떤 기업가적인 특징을 가진 학생들은 어떠한 학생들이었나를 다시 되짚어 보면요. 뭐랄까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거 외에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제를 주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교수님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반면에 그 학생들은 제가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본 CEO, 그다음에 예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기업가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다른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기업가들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벤처 인큐베이터의 한인배 실장님하고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럼 먼저 벤처 인큐베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배 실장님이 벤처 인큐베이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다 크고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좋은 환경, 그런 속에서 또 양분과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소, 뭐 필요한 환경,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신생아가 잘 성장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우리말로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데, 이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어린 기업들, 그래서 뭔가 양육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네트워크도 찾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벤처 인큐베이터는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 1999년에 시작이 해서 근 10년이 넘었죠. 10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벤처 인큐베이터에 있는 한인배 실장님을 선정을 한 이유는, 한인배 실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신생 벤처들을 봐왔고 많은 벤처기업의 CEO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본 그 벤처기업인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기업가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벤처 인큐베이터라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자인 한인배 실장입니다. 인큐베이터 하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약간 몸무게가 부족하거나 또는 몸이 더 건강하지 않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곳이에요. 마치 아이들을 돌보는 인큐베이터처럼 창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인큐베이터를 시작한 지는 99년도부터니까 벌써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CEO들을 만나 뵀었어요. 그런데 그 창업하시는 CEO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가장 그 독특한 특징이 상당히 젊으세요. 젊고 그리고 또 젊다는 건 모습도 젊지만 생각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러면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갖고 재밌는 일들을 또 탐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젊은 모습을 가지신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모습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세련되고 또 멋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창업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업은 여러분들이 향후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자신의 미래 진로를 가질 때 꼭 고려해야 될 자기의 선택사항 중에 하나를 놓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창업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꿈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의 그 역량을 개발시키고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렇게 개발된 자신의 역량을 자기 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창업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꿈을 갖기 위해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역할 모델들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많은 기업인들을 여러분들이 위인전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책이나 정보를 통해서 접하시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여러분들도 갖고 세상엔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또 그런 거에 맞는 공부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창업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의 꿈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멋진 미래를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CEO의 모습, 그리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호기심이 많고 친절하다. 이러한 특성들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CEO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뱁슨 컬리지라고 하는 앙트프로너십으로 유명한 그 학교에 계신 더나 켈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더나 켈리 교수님은 10여 년간 벤처기업들의 창업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조직 앙트로프로너십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연구를 많이 해오고 계시고, 중국과 그다음에 한국 분야의 그 기업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뱁슨 컬리지의 학생들이 많이 그동안에 창업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CEO로 성장을 한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면은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보였고, 그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고 어떤 학생들이 성공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ve had many students that have been entrepreneurs and have gone on to start their businesses even after graduating from Babson. And the characteristic that I think is most common is while they're at Babson, they experiment with entrepreneurship in many different ways. I had one student that entered the business plan competition when he was only a freshman, and then he entered the business incubator for students on campus, and he participated in all entrepreneurial activities outside the class. He was working on a business to make paint that turns a wall into a whiteboard, so that if you paint your room with this whiteboard paint, you can write on the wall and then erase it very easily. And he started the business with 2 other students from Babson after they graduated, and it's very successful. So the characteristics I think he had was he was learning a lot all the time about his business. He
learned a lot, even though he didn't have chemistry background, he learned enough chemistry to be able to improve on the paint. And he also was very persistent in going out and talking to different people about how they might use it, talking to potential investors and potential customers. So I think that's one really important characteristic, especially for students, is to experiment with entrepreneurship, to talk to many different people around your opportunity, whether it's people that might be customers or people that could help you with maybe some technology aspects, and learn as much as you can about the business and try things even inexpensively. So maybe if you could try to sell it and see what happens, and then you learn more, and then you can go it to the next stage. 도나 켈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 학생들이 굉장히 실험적으로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이더라도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는다든지,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 매 학생들이 성공한 CEO로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몇 가지의 사례,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 그 다음에 그 인큐베이터의 매니저가 본 CEO의 모습, 그 다음에 교수님, 더나 켈리 교수님이 본 어떤 CEO의 자질, 그 다음에 기업가의 자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잠깐 저희가 참 거짓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기업가는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질 수 없다. 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가는 항상 발명가이더라. 그래서 발명하는 사람들이 기업가에 가깝다라고 하는 얘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발명에 대한 것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를 할 텐데, 발명가가 항상 기업가가 되더라. 그게 참일까요? 그리고 모든 기업가들에게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고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참일까요? 그리고 기업가들은 극단적인 위험 감수 성향을 가진다. 예,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각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써보셨죠? 답을. 네, 그래서 답은 모두 거짓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질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기업가는 만들어질 수 있다. 기업가는 항상 발명가와 일치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들은 항상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위험 감수 성향, 적절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기업가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업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어렴풋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텐데, 그런 기업가적 특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꼽아보시겠어요? 그래서 기업가들 보면은 뭐 도전 정신이 강하다,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 그리고 뭐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었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발명가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위험 감수 성향이다, 이러한 얘기들은 굉장히 틀린 얘기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인하고, 즉 유전자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모든 기업가가 되는 방법, 기업가의 특성들은 길러질 수 있고 어떤 양육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으로 정의가 됐고, 이러한 얘기를 피터 드러커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정의해 볼까요? 뭐 도전과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 그래서 뚱뚱하지 않고, 그다음에 항상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이러한 것들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분야, 모르는 분야일지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줄 알고 그 위험이 무모한 위험이 아니라 적절한 위험 수준을 찾아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회를 탐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다. 기업가가 갖는 특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기업가적 특성들이 있는데요. 아까 피터 드러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모두 훈련되고 그 다음에 배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적인 어떤 특성, 기업가가 갖는 특성들을 한번 볼까요? 몰입 능력도 있고요.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잘 탐색하는 태도, 그리고 물론 책임감, 이러한 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내심,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그러니까 내부 통제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약속 시간에 늦었다. 왜 늦었냐를 설명을 할 때, 내가 늦게 준비해서 조금 더 일찍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항상 얘기할 때 엄마가 뭘 시켜서 늦었다. 아니면 차가 밀렸다.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 탓, 그리고 조상 탓, 뭐 이렇게 하는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내부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남을 탓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내부 통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기업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근본이나 원인 같은 것들을 나한테 기인한다라고 그런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호함에 대한 인내. 이거는 이제 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에 그동안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내면 굉장히 학생들이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 모함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해보고 그 실패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레벨, 그리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가적인 특징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독립성, 이러한 것들이 기업가적인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팀워크인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팀워크죠. 굉장히 영재, 공부 잘하고 모든 분야에서 특출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을 잘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런 조직 내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팀워크가 중요한 덕목으로서 여겨진다. 특히 이제 기업가가 되려면은 이런 팀워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자들이 비교를 할 때 기업가는 이노베이터다. 그래서 혁신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답터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하고 혁신적인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가는 이런 혁신가에 좀 가깝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답터가 어떤 더 좋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better solution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혁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better한 것보다는 조금 더 different한 다른 앵글에서의 어떤 대답을 찾으려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난 다른 사고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혁신가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이론이 있고 확실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답터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판에 박힌 그러한 답을 얻는 것보다는 새롭게 생각하고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답을 찾는 것이 더 이렇게 본인의 성격에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답터는 안전한 거를 택하고 이노베이터는
가 보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위험적인 것들에도 과감하게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기업가라고 구분을 하고 이러한 기업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답터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업가에 대한 정의 이런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느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CEO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미 만나본 CEO들이 갖는 특징들이 무엇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할 텐데요. 어떤 학문적인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한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훈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가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스폰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네모칸 느끼에 익숙하시죠? 그래서 기업가는 삐리리이다. 그래서 삐리리는 뭔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정의를 내려보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업가 정신. 기업가는 우리가 이해하는 지금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기업가라고 새겼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인데 그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영재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말에 매력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재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지 기업가 양성이 무엇일까라는 생각, 그다음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다. 혹은 나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나는 기업가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뭐 나는 꼭 그 회사를 열어야지 기업가 정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업가 정신이 그러면은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가? 아니면 꼭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인터뷰를 했던 뱁슨 대학의 더나 켈리 교수님께서 기업가 정신을 정의를 하셨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repreneurship can be defined as new business creation, but also having an element of innovation or newness. So oftentimes we can think of an entrepreneur as somebody that starts a restaurant, but usually we think of higher potential entrepreneurs, at least at Babson College. Maybe it's somebody that starts an Italian restaurant that serves certain kinds of food in a country that has never had Italian restaurants, so they introduce the people to new foods and take a little bit more risk than if they, say, had a Korean restaurant in Korea. New business creation can mean a new business for an existing organization as well as a startup. So as a student, I may start a business by myself or with my friends to sell something, a product or a service that has a little bit of novelty or innovativeness. Or maybe I will work for a company and try to introduce something new that that company has not introduced before for a market that has not seen an application. So say like, the iPhone was very different when it was introduced to the market. I think that's somewhat answering your 더나 켈리 교수님께서 정의하신 것처럼 어떤 기회를 찾고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내는 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내리는 정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기회를 보더라도 이렇게 탐구 능력이 좋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양식,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모든 기업가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디어는 좋지만, 어떤 사업화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기업가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현재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앞서서 그 뱁슨 대학에서 창업한 사례를 들었듯이 뱁슨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고 경영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화이트보드처럼 써지는 그러한 그 벽지를 개발할 때는 굉장히 화학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본인이 지금 화학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한 내용을 우리 사업에 적용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어떤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까지도 이제 기업가 정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업이나 창업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철인 3종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죠. 능력이 안 돼서 매번 달리기에서도 거의 꼴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영하러 들어갈 때는 굉장히 겁에 질려가지고 수영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고, 그 다음에 수영에 대한 어떤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도 뭐 부단한 노력을 하고 하는데요. 저한테 없는 능력도 개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도 소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큰 애플이라든지 그런 기업 안에서도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이팟, 이러한 것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단독으로 단 한 명의 노력으로 나온 그러한 작품들이 아니고, 여러 그 기업 내부에 있는 혁신가들, 기업 내부에 있는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의 발현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 됐던 아니면은 내가 학생으로 있던 이런 모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생활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창업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기업가 정신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재에 관심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들었던,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에 관심이 있어서 들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스언더스탠딩을 하는데, 그러면은 더나켈리 교수님은 어떻게 기업가 정신의 범주를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repreneurship can really happen much more broadly than new venture creation. It can happen in an existing organization, even a big corporation like Samsung or LG. It can happen in a family business that has been going for a long time. It can even mean entrepreneurial in a social enterprise to help people in society, maybe to help cure a disease or to help make poor people create a source of income. So there can be a social aspect. It also can involve technology or services. So entrepreneurship can be defined very broadly as creating new value for some users or people that it will have impact on, but that can be really beyond a startup. It might not just be a startup. I might create a new business in Samsung, in my family business, or
even technology or a service firm. Okay.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데 그냥 창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뉴 벤처 크리에이션이죠. 그리고 기업 내, 그 큰 기업, 삼성이나 뭐 이러한 기업 내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패밀리 비즈니스, 뭐 가족 기업이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소셜 앙트프레너십, 그래서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어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도 기업가 정신은 반드시 학습돼야 되고 그 배워야 할 어떤 능력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제가 기업가 정신을 이런 많이 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뭐 1인 소기업 이런 기업들로 구분을 해봤을 때, 대기업 안에서 이러한 그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사내 기업가 정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인트러프러너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다음에 돈을,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창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내 기업가 정신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틀리냐라고 봤을 때, 그런 사내 기업가에서는 이미 자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사업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뭐 신규 사업팀,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연구소의 어떤 신규 비즈니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고슴도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어떤 팀을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 아니면 사내 기업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업 안에서도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가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다른 범주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조직 앙트프러너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코퍼레이트 앙트프러너십을 그냥 조직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1인 기업이 됐든 간에 기업 안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육성하려고 이제 많이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할 때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3M 같은 경우에는요. 3M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한 것들을 기업 내부에서 얻고자 하는데요. 그런 3M의 종업원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혁신가적인 그런 자질을 보유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시간이 100%다 그랬을 경우에 20%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기회를 탐색하고 그 기회를 기업에다가 전달을 해서 어떤 발전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기업이라는 그러한 데도 당연히 앙트프러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기업 그러면 아버지가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남미 그런 데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유럽도 그렇죠. 유럽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장수하는 기업들이 가족 기업이고, 그러한 가족 기업들이 장수하면서 굉장히 글로벌 기업으로 굉장히 성장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세대를 그 바꿔가면서 세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이제 가족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기업가 정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버릇은 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 기업가 정신 영역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기업가 정신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 안내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내견을 훈련시키고 그 안내견 훈련시킨 거를 무료로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돈을 도네이션 받거나 모기업으로부터 돈을 도네이션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반적인 도네이터로부터 어떤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조직을 그냥 운영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인을 창출하고 그것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때 반드시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업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범주라는 것이 단순히 창업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범주를 말하는 건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강의를 듣고 마음속으로 기업가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기업가의 특성들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훈련을 해보고 이러한 소질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이 뜻이 있어서 창업을 할 때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 준비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굉장히 인기 상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나 혹은 서비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주의력과 그 다음에 여러 관찰력, 그 다음에 여러 시장이나 아니면 주변을 탐색하는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을까? 그리고 그 제품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력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제품을 왜 쓰세요? 아니면은 그 제품을 왜 선택하게 되셨어요? 라고 뭐 간단하게 질문을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제품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제품을 뭐 찾아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내용은 과제 게시판에 자세히 올리도록 하고요. 과제를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와 첫 시간에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얻어가고 그 다음에 몸소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업가적인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